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큐 TV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 파생 만기 후에 월요일 첫 장을 비교적 그런대로 괜찮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바이오 그리고 7개 성장주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레버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급격한 하락과 급 반등이 있었습니다. 나바로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해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를 딱 다쳤을 때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나만의 루틴이란 뭐냐면 이 정도의 사건이 딱 그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급변동이 나왔을 때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시그널이냐,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시그널이냐, 아니면 좀 정도가 큰 노이즈냐, 이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그널이 아니고 노이즈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려고 했던 바이오라든지 7개 성장주들을 과연 어떻게 지켜내고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S&P 500 일봉인데요. 지금 여기 만기, 이 노란색 선이 그 만기 때를 이제 쳤습니다. 보시면 만기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항상 뉴스가 있었습니다. 항상 뉴스가 있었고요. 지난 5월 달에 만기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더나 백신 임상 중간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글쎄 오늘 이후에 뭐 어떤 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 없이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미국이 지금 계속 확진자가 증가되고 다시 락다운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일단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파생 만기 후에 첫 거래일이 굉장히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발을 잘 떠야 그 한 달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해피하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번 첫 거래일이 양봉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뉴스 플로우가 나왔죠. 그 전달에는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난달에는 모더나 백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뉴스 플로우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 흐름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옵션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요, 옵션 프리미엄이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흐름이라는 얘기는 하방 의지가 많이 약화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금 시장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는 파생 쪽에서는 이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생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파생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고 파생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바라다보고 분석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확진자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시그널이냐 노이즈냐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 증가가 나오고 락다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정말 시그널이 되려면 확진자 증가, 락다운 우려보다 더 큰 게 나와야 이제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제 논리에 좀 뭐랄까 비약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나름대로 조종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대체로 보면은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완만하게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는 급하게 하락을 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그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S&P 500 일봉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요. 원래 올라갈 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 올라가는 장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루에 뭐 1%, 2%씩 이렇게 뭐 큰 폭으로 성큼성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루에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원래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상승을 예상하는 장세보다
하락을 예상하는 장세에서는 급하게 떨어지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좀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이거 저 파생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뚱뚱해진다, 홀쭉해진다고 하는데 통통하게 좀 살이 찌거든요. 옵션 가격이 그냥 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옵션 매도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통해야 먹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옵션 가격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홀쭉해진다는 거는 이만큼 하락을 예상하는 이런 어떤 그 기운들이 많이 퇴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흐름이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그 불안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흐름이란 얘기겠습니다. 자, 빅스 차트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빅스 차트도 지금 보시면 31.77로 전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빅스 차트는 제가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옵션 하고요. 선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특히 이제 옵션 가격이 얼마나 뚱뚱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풋콜 레이셔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풋 거래 대금을 콜 거래 대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0.79면 콜이 더 크다는 얘기죠. 분모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풋 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달러 흐름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또 그 96.99 약달러 흐름으로 좀 내려왔죠. 이거는 결국 뭡니까? 시장이 다시 또 그 위험성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이 그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한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5분봉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5분봉을 보여드린다고 했죠. 여기가 284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6월 11일 날 개파락하기 전 그때 가격이 284인데요. 자, 보시면 그날 이후로 284를 가서 뭐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가서 부딪히고 밀리고 부딪히고 오늘도 아침에 284를 뛰어넘었다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그런 뉴스 때문에 급하락을 했고요. 다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4를 뛰어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일단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개별적인 종목들의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지금 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만 보자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것도 하나 더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성장 섹터의 주식들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쪽은 어떠냐면 뭐 SK바이오팜 상장과 오늘은 SK가 강세를 보였고요. 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뭐 좀 그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치료제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였고요. 백신과 관련해서는 셀리드가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넥시는 지난번에 그 강세를 보인 이후에 강세 보일 때 인터베스트 그 벤처 캐피털 물량이 나온 후에 그 좀 주가가 주춤한데요. 오늘 오전에 변동성이 클 때 주봉상 시가 3선의 저점에 딱 닿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3선을 오늘 뭐 잘 활용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치로제 시작 개발 플랫폼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런 종목들을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때 어떻게 저점을 잘 잡아서 매수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시가 3선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초서지 않고 그 막 강해지려고 하는 종목들을 좀 시의적절하게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로 뭘 활용할 것인가 해서 MACD 오실레이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3선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우리 뭐 제약 쪽에 그 저 뭐랄까 분석가 중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죠. 뭐 주라기 선생이라고 계신데 예전에 제가 막 그분 뭐 이렇게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한번 제가 뭐 증권회사 있을 때인데도 그분 그 유료로 회원 가입해서 한번 그분 뭐 얘기를 한번 좀 많이 참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가 삼선이라는 거는 시가의 시는 시초가라는 얘기고요. 이건 가는 가중평균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은 3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 그러니까 가중평균 시가, 그러니까 6월 월봉상 시가삼선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는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니까 아마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돈이니까 되도록이면 신고가를 보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주봉상 시가삼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지지해서 지지했다가 올라오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MACD 양전한 시점에 배팅이 들어가면 아주 아주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그 어저께 그 매드팩토라는 주식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그 주봉 시가 삼선상으로는 지금 그 어저께 시가 삼선이 6만 933원이니 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진 않고 이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월봉 그 시가 삼선상으로는 올해 이번 달에 5만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아주 그 모양도 좀 좋게 만들어 놨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음의 그 히스토그램이 이제 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또 상황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만 않으면 양전환하면서 장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하면서 그 어떤 분이 그 저 시가삼선 요 그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가삼선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자, 보시면 어, 마우스 우측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보통 다른 회사 것들도 대충 이런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지표 설정,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 보면은 여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지수이평, 최소 자승, 단순이평, 가중이평 나오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보통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간 단순이평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중이평으로 시가삼선의 시가죠, 가. 그 다음에 여기도 단추를 누르시면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건 보통 종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 값 계산할 때는 단순이평에다가 종가 가지고 하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시가로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뭐 삼선이니까 그 3으로 요걸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3이라고 치시고 적용 확인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일단 그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선 설명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그 제넥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넥신이 어, 그 오늘 이렇게 그 위아래로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봉 시가삼선을 보시면 오늘 이번 주 주봉 시가삼선이 95,167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95,2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오늘 저점이 얼마였냐면 95,4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런 주식들을 좀 나름대로 조금 그냥 뭐 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뭐 이게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곡과 관련해 가지고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상으로 MACD가 쭉 마이너스까지 가려고 하다가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위로 돌아섰죠.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 이 주식이 올라가다 위에서 걸리거든요. 위에서 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보시면 이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2만 원이란 이 고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종근당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뭐 올릭스 같은 경우는요. 이 보시면 그 MACD 오실레 요즘에 그러니까 왜 자꾸 뭐 그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그 MACD 오실레이터가 요즘에 그 매매 시점 포착한테 잘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전환을 했다가 다시 양전환을 하고 어제 그제 플러스 값이 커지고 오늘 올라오면서 커지면서 지난 고점을 뚫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단기적으로 매매 시점 포착할 때 굉장히 유용한 보조 차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 주식조차도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앞서 고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들을 그 뭐랄까 매물을 그 소화해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신고가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 매수세가 아주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뚫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조 지표도 지금 아까 시가삼선과 보조 지표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이즈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변동성 그 매매를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내용이 괜찮았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